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FOMO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주식의 급격한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강한 FOMO를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주식 이야기, 식당에 가도 주식 이야기, 어딜 가나 투자 이야기가 들립니다. 23년 전 미국 주식이 뜨거웠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체감상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상승장에서 상당한 포모를 느꼈습니다. 옆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괜히 마음이 흔들렸고 예전에 제가 팔았던 삼성전자 주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약 8만 원에 매수해서 7만 원대에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1,6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었고 저도 한국 주식과 미국 ETF를 함께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 한국 주식만 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반복했습니다. 8만 원이던 주식을 7만 원대까지 평균 단가를 낮췄지만 계속 하락했습니다. 2년 가까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결국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잘 팔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따라잡혔다.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는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만약 5만 원 초반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몇 배의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닥에서는 언제나 더 나빠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꼭지에서는 언제나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8만 원대에서 매수했을 때도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10만 전자 간다는 말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증권 방송에서도 목표가 10만 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은 삼성전자는 끝났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라. 한국은 답이 없다. 이런 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증권을 보면 하루에 30% 이상 오르는 종목이 수십 개입니다. 몇 달 만에 3배, 4배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하루에 100% 이상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FOMO를 느껴야 할까요? 모든 급등 종목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형주이고 국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 오를 때 우리는 더 큰 포모를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5만 원에서 전 재산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모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말고도 수백 배 오르는 종목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미리 알고 충분한 금액을 넣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입니다. 포모를 쫓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꾸준히 복리로 가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오래 투자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삼성전자를 믿고 갈 수 있는가?
내가 평생 SK 하이닉스를 믿고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이 든다면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 상승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 편입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도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같은 지수형 상품을 총 금융투자 자산이 10% 정도만 담아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시장이 급등할 때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됩니다. 저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한국 주식이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 분할로 10% 정도까지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0% 사고법입니다. 항상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것, 항상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 10년 넘는 박스피를 견디고 지금의 상승을 누리는 분들은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달콤한 결과 뒤에는 언제나 긴 시간의 버팀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포모를 충동적인 매수로 쓰지 말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흔들리는가? 내 비중은 적절한가? 나는 무엇을 믿고 투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포모는 줄어들고 방향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20년의 생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포모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10% 사고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사고법이었습니다.